안녕하세요. 그 사람이 바라보는 나. 첫 번째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를 리딩하기 앞서서 주의사항 먼저 말씀드리자면 제 카드는 제너럴 리딩이고 그래서 약 86%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으며 개인 리딩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과 본인의 입장이 반대로 나올 수 있고 리딩을 듣다가 본인의 상황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빨리 다른 번호를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바라보는 나에 대한 첫 번째 카드 리딩 먼저 들어갈게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질문자님을 봤을 때 약간 쉽지 않다고 느끼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은둔자 카드 그리고 여사제 카드 그 아래에 소드 4 카드가 나와 있는 걸 봤을 때 은둔자 카드와 소드 4 카드는 엄밀히 말하면 연관은 없으나 들어있는 뜻은 비슷해요. 은둔자 카드는 여러분들 지켜보고 싶다. 지켜보기에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다. 지켜보기에 나쁘지 않은 사람이다. 이런 뜻으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상대방은 지금 뭔가 섣불리 판단하고 싶지 않은 느낌이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 대해서 내가 지금 판단을 내렸다가는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아. 이 사람이 뭔가 내가 섣불리 판단하기에는 약간 어려운 사람인 것 같아. 약간 수수께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인 것 같아. 나는 이것을 좀 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싶어 라는 느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봤을 때 여러분들은 그렇게 쉬운 사람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성별과 관계없이 그냥 좀 어렵네? 이거 흥미로운데? 야, 이거 좀 신선한데? 이런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아마 상대방이 은연중에 그거를 느꼈을 수도 있고 티를 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절대로 쉬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상대방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켜보는 것 같고 애초에 은둔자 카드가 나온 시점부터 여러분들은 상대방 입장에서 지켜볼 가치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만약에 썸을 탄다 라고 하면은 그렇게 섣부르게 고백을 하진 않을 것 같다. 고백을 받진 않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첫인상에서는 이미 호감 수치를 넘겼어. 그러니까 첫인상은 통과인데 약간 사귀기에는 잠깐 섣부르게 판단하는 건 아닐까? 조금만 더 지켜보고 싶다. 이런 느낌을 받게 하는 그런 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들은 약간 겉으로, 그러니까 딱 첫인상만 봤을 때는 엄청 천진난만하고 어리고 약간 철없어 보이는 느낌을 풍기는 사람인 것 같아요. 동안일 것 같고요. 제 나이 또래보다 좀 어려 보이는 사람. 약간 행동 같은 것도 얼핏 봤을 때는 뭐야 좀 어리네? 이런 느낌을 받는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아마 주변에서 야 너 되게 동안이다 혹은 야 너 진짜 어리다 어리게 산다 MZ다 젊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약간 동갑내기들보다는 약간 한두 살 어리게 보는 사람들이 간혹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처음에는 약간 이런 사람인가 보네 라고 판단을 내렸다가 철회하고 이렇게 쉽게 판단을 내리기에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의문점이 들 만한 그런 까면 깔수록 새로운 것이 나오는 약간 양파 같은 사람이죠. 솔직히 얘기해서 겉과 속이 다르다기보다는 까면 깔수록 새로운 모습이 나오는 새로운 진실이 드러나는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 한해서 상대방은 항상 수수께끼에 휩싸여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딱 봤을 때는 그러니까 뭔가 대화를 하지 않고 첫인상 아니면 외모, 느낌, 사람이 풍기는 고유의 분위기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만 봤을 때는 굉장히 쉽고 어리고 뒤에 남의 말을 순진하게 다 믿을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 굉장히 큰데 반대로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여러분들은 오히려 약간 자기의 속마음을 잘 숨기는 그걸 천진난만함 속에 숨겨둘 줄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그거를
처음엔 낚였다가 이거 좀 이상한데 하고 한번 발을 빼는 그런 타입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상대방의 반응을 즐기는 쪽에 가깝다. 그러니까 나쁜 사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서 나를 바라보게 만들고 싶은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뭔가 나쁜 관계라기보다는 호감을 가진, 그러니까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사람들한테서 받는 나의 첫인상 이런 것들을 보고 싶으신 것 같아요. 첫 번째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특히. 그래서 약간 상대방이 나에 대해 이런 오해를 하는 거 나 되게 즐거워. 조금 더 보여줘 볼까? 하면서 여러분들이 일부러 드러내는 것도 좀 있지 않을까? 상대방도 당연히 눈치가 없지는 않을 테니 그런 것들을 눈치채면서 조금씩 살펴보고 지켜보고, 그러니까 서로가 퍼즐 놀이, 퍼즐 낱말 놀이 이런 것들을 풀어가고 해결하는 걸 즐기는 타입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천진하고 어려 보이고 되게 좀 순진해 보인다고 상대방이 오해하는 거를 그냥 내버려도 왜 재밌으니까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근데 상대방이 위화감을 느끼고 이런 사람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조금 더 파헤쳐봐야지 하면서 다가가는 순간 여러분들도 맞아 이거야 나 이런 상태들 원했어 이러면서 보여주는 느낌이 되게 강해요. 카드 상으로도 그렇게 느껴져요. 현생을 사시는 여러분들 입장이 어떨지는 전 사실 잘 모르겠지만 카드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흥미로운 사람들이고 어쩌면 천진함 속에 날카로움을 숨기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소드4 카드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 카드에서 굉장히 이질적인 카드로 느껴지기만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얼핏 봤을 때는, 왜냐하면 날카로움, 나는 사실 나만의 선이 확고하게 있어. 이 선을 넘는 순간 나는 돌변하게 될 거야. 너가 알던 내 모습은 사실 가짜야. 포장지야. 라는 거를 은연중에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약간 상대방을 대할 때 처음에는 굉장히 순진하게, 순수하게, 천진하게 접근을 해요. 왜냐하면 그게 무해하니까. 요즘은 무해하면 호구 잡힌다, 병신된다 라고는 하잖아요. 요즘 세상이 좀 너무 험악해서.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무기로 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되게 좀 천진난만하고 순진해 보이고 하면 사람들이 쉽게 마음을 열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좀 만만하게 본다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만만하게 보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공격 수단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방어 수단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시는 거거든요. 무해해 보이는 사람.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들도 무의식 중에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무해해 보이는 사람이야말로 굉장히 유해해요. 무해한 사람한테는 사람들이 속마음을 숨기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자기들 드러내 된다 판단을 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본인을 볼 때 무해한 사람이라고 판단을 쓰는 순간 경계심은 허물어지거든요. 그래서 상대방 중에 이거 무해한 게 약간 위화감이 드는데 하면서 한번 경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찾는 그런 좋은 사람, 친해지고 싶은 사람, 사귀고 싶은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들한테도 충분히 뭔가 힌트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거를 공격수단으로 해서 하게끔 뭔가 행동을 하고, 그렇게 해서 본인의 적과 아군을 가려내는 그런 방식들을 즐겨 사용하시는 것 같긴 해요. 그 카드 상으로도 보여요. 여러분들은 엄청 좀 사람의 호감을 쉽게 살 수 있을 만한 외모를 가졌다거나 목소리를 가졌다거나 아니면 사교성이 굉장히 뛰어나 그래서 쉽게 친해질 수 있다거나 아니면은 정말로 소동물처럼 빙의할 수 있는, 그러니까 빙의라기보다는 카멜레온이죠. 그 환경에 잘 녹아들 수 있게끔 나 되게 아무것도 안 해. 나 되게 착하고 무해한 사람이야. 이런 거를 표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들이 많을 거라고 감히 예상을 해볼게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무해한 동물일수록
치명적인 독 한 가지씩은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본인한테 해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 치명적인 독을 아낌없이 풀 수 있는 사람, 만약 그게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일지라도 본인에게 상처를 입히면 아낌없이 쏘아 붙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고요. 상대방도 은연중에 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1차 커트라인을 통과한 사람 말하는 거예요. 1차 커트라인이라는 거는 첫인상, 외모, 혹은 그 사람이 풍기는 분위기 같은 데에서 1차로 이미 걸러지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친구든 애인이든 호감을 가지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을 거고 상대방도 아마 그렇게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상대방도 은연중에 계속 시험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본다고 하기에는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 아직 아무 관계도 아니니까. 만약에 현재 어떤 관계다 하면은 지금도 지켜보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알 듯 말 듯해. 뒤에 아리까리해요. 잘 모르겠고 다 아는 것 같아. 막 뭐 겉으로 보여지는 거는 다 일치된 증거물이고 다 아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순간의 쎄함, 순간의 차가움, 어떤 순간의 날카로움 이런 것들이 상대방의 호기심을 계속 자극시켜요. 그래서 상대방은 여러분들 아직 지켜보겠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들도 사실 그걸 즐기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본인의 어떤 실제 성격, 어떤 현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숨기고 있는 포장지에 감싸져 있는 그 날 것의 어떤 알맹이를 상대방이 알아봐 주길 바라는 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알맹이를 향해 하나씩, 한 겹씩 포장지를 벗기는 상대방의 모습 자체의 매력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상대방은 아마도 꺼림칙함을 느끼면서도 호감을 느끼고 뭐 알고 싶으니까 이 사람한테는 내가 모르는 이런 모습도 있네? 이런 것들도 계속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거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지켜보고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감히 예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사실 조언 카드는 이 영상에서는 리딩하지 않는 게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조언 카드는 상대방에 대한 조언 카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조언 카드를 읽고 상대방한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상대방이 읽어야 하는 조언 카드라고 보기 때문에 조언 카드는 리딩하지 않은 채로 이번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다면 멤버십은 어떤 제약도 없이 질문 하나를 리딩을 상세하게 써드리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사람이 바라보는 나에 대한 두 번째 카드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리딩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제 카드는 제너럴 리딩이고 따라서 86%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 리딩과는 조금은 차이가 나는 리딩일 수 있고 상대방과 본인의 입장이 반대로 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으니 주의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딩을 듣다가 본인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다른 번호의 카드를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카드를 리딩해 드릴 건데 일단은 그 사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상대방이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렇게 유쾌한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여러분들에 대한 큰 실망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작 너가 표현하는 건 이런 거였어. 너가 생각하는 거, 너가 말하는 거는 나의 기대치에 한참 미치지 못했던 거야. 내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잘못을 했던 어떤 행동을 했던지 간에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불쾌하고 유쾌하지 않으며 배신감까지 들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어떤 싸움이 있었는지는 저는 사실 이 카드에서는 보일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어떤 큰 영린을 건드렸다든지 아니면 배신을 했다든지 아니면 뭔가 상대방이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을 파고들어서 상처를 입혔다던가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상대방은 현재 여러분들이 엄청 원망스럽고 그냥 너가 이 세상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어. 너가 내가 상상하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에 대한 배신감도 엄청 크고 그냥 너와의 관계를 여기서 그냥 끝내 버렸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이 사람과는 이미 끝났어요. 혹은 이 사람과는 그나마 조금 화해를 해서 괜찮은 상태예요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건 아마 겉모습일 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상대방은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고 부정적인 감정이 엄청 크고 그 감정의 도화선을 당기지 않기 위해서 인내하고 자제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애초에 여러분들한테 좋은 이미지가 아예 없어요. 어떤 관계였는지 저는 몰라요. 근데 아마도 끝이 그렇게 보기 좋았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여러분을 봤을 때는 여러분들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사람도 거리낌 없이 받아치울 수 있는 그런 무자비한 사람으로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반대로 상대방은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조차 어떤 기회만 된다면 이득이 된다면 욕심이 난다면 자기 자신조차 구렁텅이로 떨어뜨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평가가 굉장히 각박하죠. 엄청 박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대방을 위해 뭘 해줄 수 있느냐를 제치고서라도 이 이미지부터 탈피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상대방은 아직도 여러분들 믿는 마음이 남아는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여러분의 모습이 모두 거짓되었더라도 이 하나의 사건 아니면 여러 번의 사건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신뢰가 믿음이 다 잃어버렸더라도 한 번쯤은 여러분들을 다시 믿고 싶은 마음이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펜타클 7하고 펜타클 4 카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껏 봐왔던 너의 모습이 전부 거짓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욕심이나 너가 나에게 왜 그런 짓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너가 정말 사람이라면 나한테 용서를 빌고 사과를 청하러 올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보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할 거는 그 상대방한테 화해를 신청한다거나 아니면 정말 그 어떤 쓸데없는 조사도 붙이지 않은 그냥 담백한 사과의 말 그런 거를 하나쯤은 건네시는 게 좋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에 대한 이미지가 거의 나락으로 떨어진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뭐 어떻게 좋게 생각하든 호감을 표현하든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여러분들에 대한 감정 자체가 지금 완전 하수구예요. 진창에 처박혀 있다고요. 그래서 이 이미지 쇄신을 먼저 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상대방은 애초에 여러분들을 봤을 때 약간 와 쟤는 어떻게 저렇게 욕심이 많지? 와 쟤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다 하는구나 라고 약간 경탄하는 지경에까지 온 것으로 보이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카드를 다시 뽑아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뭔가 우리가 흔히 상상하지는 못하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가면이 살짝 벗겨졌고 그 진실을, 그 면모를 일부분이나마 알게 된 상대방이 정이 떨어진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그 이미지에 대한 쇄신부터 하시는 게 더 나아 보이고 상대방에 대한 처분, 어떤 상대방이 여러분들한테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길 바라는 마음 그런 것들은 조금은 집어넣어 두시는 게 제일 바람직한 방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두 번째 카드를 고르신 분들은 뭔가 가면을 쓸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날 것 그대로를 보여준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겉과 속이 적어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여러분들 본인이 상처를 입지 않는다고 해서 그 행동이 정말로 무결점하고 무해한 행동이라고는 단정 지을 수 없어요. 상대방한테는 그것조차 엄청 날카로운 가시고 무기고 망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했던 행동들, 언행들, 어떤 비언어적, 언어적 표현들을 좀 생각해보고 되돌아보는 시기가 있었으면 좋겠고 상대방은 여러분들한테 그나마 아주 실남 같은 희망이라도 가지고 있으니까 믿음이라는 거죠.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은 뭔가 가감없이 그냥 뭐 별다른 수식어, 화려한 포장지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담백한 사과의 한마디 내가 그때 그렇게 행동해서 미안했어 뭐 이런 행동, 이런 말 그냥 정말 뭐 어떤 수식어 붙이지 말고요. 뭐 내가 그래서 그랬니? 너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니? 하는 그런 부가적인 말들 말고요. 정말 담백하게 내가 그때 이렇게 행동해서 너에게 상처를 입혀서 정말 미안해 정도로만 연락을 보내시는 게 제일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이진 않을까라고 감히 얘기를 해봅니다. 제가 더 조언을 드릴 거는 없는 것 같고 이거는 상대방이 여러분들한테 느끼는 느낌을 가지는 심정을 리딩하는 거기 때문에 조언 카드를 리딩해 드리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뭔가 제 조언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이만 리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조언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 사람이 바라보는 나, 그 사람이 지켜보는 나에 대한 세 번째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리딩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주의사항 말씀해 드릴 건데 제 카드는 제너럴 리딩이고 따라서 약 86%의 정확성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 리딩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음을 미리 고지하는 바이고 간혹 상대방과 본인의 입장이 반대로 리딩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딩을 듣다가 본인의 상황이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빠르게 다른 번호를 찾아서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카드를 리딩해 드릴 건데 일단 감정 굉장히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봤을 때 미래를 함께하기 정말 괜찮을 것 같은 사람, 결혼을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은 사람. 그러니까 뭔가 성애적인 표현이나 뭔가 좋아해, 사랑해 이런 정열적인 이런 감정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좀 계산적으로 미래를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좀 이성적으로 뭔가 여러 가지 머릿속에 있는 주파나를 두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함께 하기에 괜찮은 배우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상대방은 뭔가 굉장히 냉정하고 이성적이고 감정에는 잘 휘둘리지 않으며 차가운 성격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근데 또 남들한테는 그렇게 차갑게 비춰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은 본인의 처신을 잘 알고 처신을 잘 하면 처지를 잘 알고 약간 본인이 가진 위치를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으며 뭔가 그 위치를 이용해서 행동을 하고 언어적, 비언어적 그런 태도를 굉장히 적절하게 상황에 맞게 알맞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상대방이 굉장히 냉정하고 이기적인 것과는 좀 달라요. 조금 자신이 제일 우선순위에 있는 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긴 한데 그게 이기적인 것과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약간 가족이 우선되는 사람. 그러니까 나와 너, 우리 뭐 이런 것보다는 가족, 본인의 미래를 함께하고 뭔가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를 좀 더 판단하기를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상대방은 여러분들도 그런 판단 기준에 맞춰서 저울에 올려놓고 지켜보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근데 애초에 상대방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상대방과 어느
지점에 관계에 있다면, 그러니까 서로 아무도 모르던 일면식도 없는 상대방을 상상하고 계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관계의 진척이 있는 그 상대방과 어느 정도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고, 뭐 어떤 관계에 있다, 아니면 호감 상태에 있다, 썸 단계에 있다, 이런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상대방이 1차 저지선을 통과한 느낌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애초에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아. 상대가 아무리 매력적이어도 그러면 애초에 곁을 주지 않는 성격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특히 give and take가 정말 확실하고,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 본인이 주는 가치와 상대방이 주는 가치가 동일해야 만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이 사람은 저한테 많은 걸 해줘요. 이 사람은 저한테 뭔가 제가 주는 것보다 더 많은 걸 해주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건 왜냐하면 상대방이 두는 가치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상대방이 좀 더 손해를 보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상대방 입장에선 아니야.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어서 투자를 하는 거고, 여러분들 봤을 때 그래, 이런 사람이라면 내가 이 정도까지는 해도 괜찮지? 라고 생각해서 계속 투자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정말로 본인이 투자할 만큼 가치가 있었는지, 투자를 해도 그만큼의 가치를 얘가 나한테 계속 주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약간 로봇 같은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표현도 약간 인색해 보이기도 하고, 약간 사랑해, 좋아해, 이런 단어들을 낯간지러워서 얘기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반대로 여러분들은 약간 애교스럽고 약간 천진난만하고 사근사근하고 사교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사람들은 원래 곁에 자기 같은 사람을 두지 않거든요. 둘 다 로봇 같으면 뭐해? 그러니까 본인이 부족하다 느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채워주고 있으면 여러분의 가치는 그걸로 된 거예요. 물론 미래를 함께하기 위해서라면 제가 말씀드린 가치보다는 좀 더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그런 가치들이 더 추가가 되어야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1차 저지선은 통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거겠죠? 이 상대방이 정말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거를 상상하시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여러분들 봤을 때는 그거예요. 약간 본인의 말을, 이거는 정말 뭐 남녀 성별 갈라치기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대방은 여러분들이 본인을 진짜 말 그대로 순정적으로 따르길 바라고요. 아마 요즘 유행하는 테토 애견과 비슷한 말인 것 같긴 해요. 아마 상대방은 상당히 테토 쪽으로 많이 발달한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게 긍정 테토인지 부정 테토인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리고 본인이 하는 말을 군말 없이 따라주는 그런 자기한테 속해 있는 사회 구성원 같은 거를 바랄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본인의 건강을 조금 더 안전제일주의로 사는 사람, 본인의 건강을 챙길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기를 바라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적어도 아프지 않은 사람, 신체적으로 결함이 없는 사람, 이런 걸 바랄 수도 있어요. 정신적으로도 결함이 없는 사람, 기왕이면 건강한 사람이 보기 좋다고 하잖아요. 이 사람도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엄청 냉정하게 얘기할게요. 본인의 자식을 잘 맡아 기를 수 있는 사람,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큰 결함이 없는 사람, 이런 걸 바라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로봇 같은 사람이라고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러니까 사람의 가치를 뭔가 사랑이나 마음의 크기, 아니면 좋아함, 설렘, 두근거림, 이런 것 따위로 판단하지 않고 오로지 실리, 나의 곁에서 나를 함께 보좌해 줄 수 있는가, 나의 등 뒤를 든든하게 받쳐줄 수 있는가, 내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나에게 안전한 둥지가 되어줄 수 있는가, 마음의 안식처가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사람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안식처가 되어주신다면, 그런 것들을 되어줄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다면 상대방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고 계속 그렇게 관계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정말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조언은 다 해드린 것 같아요. 상대방은 정말 뭐라고 해야 되지? 카드로 읽어드릴 수 있는 것 외에도 제가 뭔가 느낌을 받는 것들, 직감처럼 받는 느낌들을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이 조언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이제 조언 카드를 읽기에는 이거는 상대방이 봐야 하는 조언 카드이기 때문에 말을 아끼도록 하겠고, 여러분들은 제가 상대방에 대해 그리고 상대방이 바라보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조언해 드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만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카드가,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바라보는 나, 네 번째 카드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리딩을 시작하기 전에 주의사항 먼저 말씀드리자면, 제 카드는 제너럴 리딩이고 따라서 약 86%의 정확성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 리딩과는 조금 상세한 차이가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상대방과 본인의 입장이 간혹 반대로 리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 리딩을 듣다가 본인의 상황이 아닌 것 같다 라고 하신다면 다른 번호의 리딩을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카드를 리딩해 드릴 건데, 상대방이 바라보는 나, 상대방이 현재 느끼고 있는 나라는 카드를 리딩해 드릴 건데 굉장히 조금 복잡해요. 여러분들 사이에 어떤 많은 일이 있었다는 것 정도는 짐작할 수 있고요. 아마 아무 관계도 아니었다가 지금 썸을 탄다, 풋풋한 연애를 한다, 이런 관계는 아니신 것 같고요. 아마 재회 상대자거나 재회를 했다가 다시 또 깨졌다거나 하는 관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이중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정말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자면, 나 너가 너무 좋아. 나 너랑 미래까지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너랑 조금 그래도 우리 사이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랑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감정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나 너가 진짜 미치도록 싫어. 증오스러워. 너랑 함께하는 나날 상상도 할 수 없지. 너가 나한테 어떻게 되는데? 나도 너한테 몹쓸 짓 많이 했잖아. 우리가 함께 한다는 거는 그래, 지구가 멸망하는 게 더 빠르겠지가 두 번째 감정이에요. 굉장히 극단적이죠. 어떻게 이렇게 극단적인 감정이 동시에 들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상대방은 그게 가능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있어요. 너는 그렇게 행동했어도 돼. 라는 감정과 동시에 너는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가 동시에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사실 몰라요. 그건 카드를 다시 뽑아봐야 알겠지만, 중요한 거는 상대방이 뭔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나는 너를 돌보고 싶고 너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나는 용서할 생각이 있어, 이것과 아니 난 용서할 생각 없어, 너가 나한테 대체 무슨 짓을 했는데 라는 생각이 지금도 앞지락 뒤치락 하면서 계속 바뀌고 있어요.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하다는 뜻이죠. 사람은 원래 각자 한 명씩 지킬 앤 하이드가 마음속에 있어요. 그건 그 누구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그게 조금 극단적으로 나타나 있는 경우예요. 여러분들의 한정에서. 두 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관계가 끝났는지 저는 정말로 모릅니다. 하지만 그거 하나는 알 수 있어요. 상대방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은 본인을 상처 입히면 안 되는 존재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밀한 사이였다던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상대보다 낮은 위치의 사람이었다거나 둘 중 하나겠죠. 그러니까 갑과 을이 미리 정해져 있었던 관계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함부로 대해도 되는 존재. 너가 날 더 좋아하잖아.
너가 날 더 사랑하잖아. 내가 만나주는 건데 내가 이 정도도 못해? 라고 했을 그런 위치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상대방이. 아니면 이런 감정은 설명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어느 누가 미쳤다고. 이제 여러분들에 대한 감정도 양가 감정인데 선택도 지금 양가적인 그런 선택에 떠밀려서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너한테 다시 다가가고 싶어. 너가 나에게 했던 거? 그래. 용서하기는 조금 힘들지만 괜찮아. 충분히 그럴 만했어. 우리 다시 행복해지자. 우리 다시 만나보자. 그래. 내가 먼저 너한테 다가갈 거야. 라는 감정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어떻게 너한테 먼저 다가가? 당연히 너가 나한테 다가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잘못한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아니, 잘못한 사람이 나여도 너가 날 사랑하면 너가 먼저 다가와야지. 왜 내가 먼저 다가가? 너가 다시 내 발을 핥던지 개처럼 꼬리를 치던지 간에 너가 먼저 다가와야 할 거 아니야. 가 두 번째 감정이에요. 굉장히 격렬하죠. 제가 일부러 극단적인 상황을 위해서 이렇게 격하게 얘기한 게 아니고 정말로 상대는 그렇게 느껴요. 저는 가감없이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 따라서 거짓말도 치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로 상대가 느끼는 감정일 가능성이 크고 그 감정의 편링 중에서 제일 강렬한 것만 끌고 와서 저는 리딩을 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느끼실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애초에 상대방은 여러분들이 다가간들 상대방이 다가온들 이 관계를 용서할 생각이 단 1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외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되게 운 좋게 사과를 하고 제외를 했어요, 만약에. 근데 상대방은 이전과 똑같은 태도를 고수할 거예요. 더 이거 자체가 족쇄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꽉 졸라 매일 거라고요. 약간 그런 느낌이죠. 아니, 너가 원해서 난 원치도 않게 다시 만났어. 그럼 너가 더 잘해야 될 거 아니야. 왜 다시 과거의 일을 꺼내? 왜? 우리 어차피 다시 만났잖아. 내 잘못은 없는 거지. 우리 과거의 일은 다 있고 다 잘 지내기로 했잖아. 왜 자꾸 과거의 일을 꺼내? 이럴 거면은 다시 안 만났지. 같은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들도 그걸 바라진 않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재회를 바라신다면 누가 다시 헤어지고 싶어서 재회를 해요. 다시 오래 만나기 위해서 재회를 하시는 거겠지. 근데 상대방은 그럴 생각이 없어요. 다시 이거를 명분 삼아 여러분들 몫을 쥐고 흔들 가능성만 바라보고 있죠. 그러니까 약간 하이에나 같은 사람이에요. 남자든 여자든 질이 나쁘다는 것만은 여러분들도 당연히 알고 있겠죠.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실 뿐. 카드상으로도 이렇게 뚜렷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상대방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그거 하나만은 확실해요. 내가 돌아가면은 당연히 너는 반기면서 맞아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이전 관계에서든 지금에서든 상대방한테 굉장히 맹목적으로 관심을 갈구하고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이 상황이 있기 때문이에요. 전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라고 하지만 정말로 솔직하게 본인 스스로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본인 속마음한테. 그러면 알게 되실 거예요. 당연히 보이지 않아요. 잘 본인이 하는 거는 특히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마다 하고 후회하죠. 그냥 그때 나한테 조금 더 솔직할 걸. 맞아요. 여러분들은 후회하기 전에 그 상대방을 다시 만나서 다시 이런 관계로 굴러 떨어지기 전에 상대방이 본인을 생각하는 이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단정 짓는 오만한 시선을 파괴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 스스로한테 솔직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네 번째 카드를 고르신 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상대방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도 들으셨고 하지만 선택은 결국 여러분의 몫이죠. 그거를 강요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만나시려면은 확실히 알고 만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조언 카드를 읽어드리기에는 조언 카드는 상대방을 위해 뽑아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눈으로만 읽고 넘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 카드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